네. 근데 제가 2001년도에 바이로이트를 갔다 오고 나서 너무 부끄러워서 그 이전에 썼던 글들을 다 제가 폐기했습니다.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중2병이 오래 갔던 네. 케이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중2병은 세상의 고민을 내가 안고 있는 것 같고 나만 심각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바로 아까 중3 때 오페라에 어떻게 발을 들이게 됐다라는 네. 게 그때 이제 제가 바그너 음반을 아, 처음 들어보게 중3 됐거든요. 때. 우연한 기회였지만 참고로 바그너 협회 회장님이시기 때문에. 아, 예. 어쩌다 보니 지금 그렇게 됐는데요. 그 바그너라는 작곡가 상당히 특이한 작곡가지 않습니까? 네. 연주해 보셨지만 네. 그 아주 독특한 작곡가인데 괜히 그 바그너 음악을 들으니까 이전에 계속 듣던 이제 바로크 음악과는 이거는 뭐그 완전히 그 가는 방향이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 새로운 세계구나 이렇게 느끼면서 바그너 작품들을 완전히 모르지만 조금씩 계속 들으려고 노력하면 하다 보니까 네. 뭐 어느 순간인가 빠지게 돼서 네. 참 그 저한테 있어서 바그너 음악은 얘기가 나온 김에 이제 예. 바그너 협회랑 바그너 음악에 대해서 특별한 애정이 있으실 테니까. 아 그렇죠 좀 설명을 네, 드릴까요? 설명을 드리면 이 바그너 작품은 굉장히 그 우리가 음악을 듣기 전에 조금 더 이제 알아야 될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건 사실 바그너 당대에도 마찬가지였고 바그너는 이렇게 어려운 자기 작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보이기 위해서는 그래도 이 후원이 필요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1876년에 바그너가 이 자기만의 바이로이트 페스티벌을 처음 만들었을 때에도 계속 빚에 허덕였던 거죠. 네. 근데 이제 이거를 후원을 해줄 사람들이 그래도 있어야 되니까 수많은 이제 귀족들이나 이 부호들에게 이렇게 후원을 받아가지고 페스티벌을 꾸리게 됐는데 그렇게 만들어진 게 바그너 협회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각 나라별로 바그너 협회가 있고 결국은 이제 처음에 만들어진 거는 바이로이트 페스티벌을 후원하기 위한 목적이었죠. 그 독일어로 명칭이 그러니까 저 리샤트 바그너 페어반트 페어반. 연맹이라고 하기도 하고 네. 리샤트 바그너 게셀샤프트라는 아, 네. 그 뭐 협회라는 이름을 쓰기도 하는데 독일에서는 주로 페어반트라는 말을 많이 사용을 하고 현재 한국 바그너 협회는 이제 독일어로는 게셀샤프트라는 네.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되면서 이게 유럽 전역으로 퍼지게 되고 또 이게 또 미국으로도 퍼지게 되고 심지어 이제 일본 그리고 이제 90년대에 한국에서도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저희 협회도 지금 20년이 넘은 그런 협회이긴 어쨌든 예술가나 음악가들이 바그너 음악을 연주하고 바이로이트 페스티벌을 이제 번성하게 해야 된다는 어떤 동의가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네. 그 어떻게 보면은 바그너는 그런 어떤 후원을 집중적으로 하기에 상당히 좋은 소재라고 볼 수가 네. 있죠. 이제 그래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또 바이로이트 페스티벌을 가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공부도 하고 토론도 하고 또 이제 네. 학자들은 거기서 논문을 발표하기도 하고 네. 이런 식으로 하는 아주 그 종합적인 후원책 뭐 네. 단순히 거기에 뭐 경제적으로 표를 구입을 한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여러 가지 학술적으로나 예술적으로 많은 후원을 하는 그런 이제 단체라고 볼 수가 네. 있겠습니다. 그 바이로이트 페스티벌이 워낙 이제 독일에서는 정말 특별하고 그렇죠. 정말 최고의 어떤 이벤트니까 클래식 공연계에서 그렇죠. 처음에 언제 가셨고 그게 처음 딱 갔을 때 느낌이 어떠셨어요? 그 직접 왜냐면 음반으로 먼저 접하셨을 그렇죠. 테고 직접 현장에서 그 유럽에서 느끼신 소감을 좀 듣고 싶어서. 제가 이제 바이로이트 페스티벌을 처음 가본 거는 이제 20년 되네요. 2001년에 네. 2001년에 처음 바이로이트 페스티벌을 방문을 했었는데 사실은 저는 바이로이트 페스티벌에 대해서 되게 잘 안다라고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제가 그 이전까지 바이로이트 페스티벌을 가보기 전까지 바이로이트 페스티벌에서 녹음된 음반을 녹음은 거의 대부분 다 들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심지어 제가 막 완전히 어떻게 한때 미쳐 있을 때는 그 1950, 뭐 예를 들어 51년 녹음과 51년 공연과 52년 공연의 캐스팅이 다른데 캐스팅을 다 외우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럴 정도로 막 어떻게 어떻게 보면 해적반이라고 그랬어요. 해적반 레이블에서 나왔던 그 비공식 녹음까지 다 들어봤던 근데 시기였고. 의사 생활을 굉장히 어떻게 다 소화하신 거예요, 그거를?
그 사실은 그런 음반을 들어본 거는 네. 의사생활 하기 전 전에 의과대학생이었을 때였습니다. 네. 그래서 그 사실 그 참 그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잘 알고 있다라고 네.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90년대에 이제 바이로이트에 대한 어떤 우리 옛날 통신동호회 같은 뭐 하이테리니 뭐 이렇게 통신동 뭐이 하이테리니 천리안이니 네. 뭐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유니텔 여기서 이제 나이가 나오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그 통신동호회 같은 데서 제가 이제 글을 쓰고 뭐 아니면 또 나중에 또 이렇게 그 음악 잡지 같은데 글을 쓸 때에는 제가 굉장히 바이로이트 페스티벌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생각하고 글을 썼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2001년도에 바이로이트를 갔다 오고 나서 너무 부끄러워서 그 이전에 썼던 글들을 다 제가 폐기했습니다. 물론 뭐 어디에 써놨던 것은 남아 있겠지만 네. 제 컴퓨터 안에서는 다 지워버렸습니다. 여태까지 생각했던 게 완전 송두리째 이게 내가 완전히 거짓말하고 있었구나. 음반만 듣고 네. 판단했다. 아마 그래서 이게 그 클래식 음악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현장에서 경험하는 거하고 음반으로 들은 거하고는 이거는 뭐 완전히 그냥 방향이 다르다라고 방향이 생각합니다. 다른 정도다. 예. 더 낫다 뭐 이런 게 이게 아니라. 뭐 어느 쪽이 우월하다의 문제는 아니고요. 네. 이게 분명히 음반이나 어떤 그런 그 스튜디오에서 정성껏 녹음된 네. 형태로 그 우리가 경험한 거하고 현장에서 경험하는 건 각자 일장일단이 다 있죠. 네. 근데 결국 그 클래식 음악의 가장 본질적인 목표는 현장에서 경험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방향이 다른 거라고 네. 생각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자세히 얘기를 하겠지만 네. 어쨌든 바이로이트 페스티벌을 가셨을 때 가보고는 정말 너무 놀랐습니다. 네. 어떤 부분이 일단은 음향이 너무 좋고요. 오. 이게 다른 극장에서는 워낙 그 바이로이트 페스티벌 그 페스트 슈필 하우스 네. 축제 극장 자체의 음향은 워낙 독특하죠. 오케스트라 피트가 무대 밑으로 들어가 있고 네. 그리고 객석도 이 측면에 발코니석이 전혀 없이 부채꼴 모양으로 네. 우리가 흔히 암피테아터라고 하죠. 네. 이 그 그리스 원형 극장 네. 그런 어떤 거를 모티브로 만들었기 때문에 음향이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좋은 음향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네. 굉장히 강력한데도 전혀 자극적이지 않고 네. 그 홀톤 자체가 완전 네, 홀톤 자체가 너무 임팩트가. 부드러운 거죠. 네. 처음에 라인의 황금 첫 장면에서 땅 속에서 그 네. 울려 나오는 E 플랫 장 쪽 네. 그 사운드가 울려 나올 때 제가 아까 지금까지 내가 완전히 거짓말하고 있었구나. 자극이라고는 한 톨도 없지만 그 소리가 풍성하게 나올 때는 바그너 작품 특유의 웅장함이 귀를 꽉 채웁니다. 와. 온몸을 채우기 때문에 정말 그 한 번은 꼭 이게 바그너를 좋아하든 안 하든 바이로이트 페스티벌 하우스의 음향은 반드시 한 번은 경험해 근데 봐야 된다. 표를 구하기 힘들죠. 구하기 힘들죠. 그렇지만 구해주시면 저는 꼭 가고 싶은데 비행기 표는 제가 사고 그게 표가 구하기 힘들어서 저희 그 한국 바그너 옆에 가입하시면 이 그 바이로이트 페스티벌 티켓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참고하시기 어쨌든 뭐 그런 식으로 바이로이트를 저도 지금까지 뭐 10번 넘게 이렇게 바이로이트 페스티벌을 갔습니다만 네. 그럼 또 얘기 나온 김에 정말 베스트 가보신 것 중에 아니면 음반까지 해서 예. 베스트 연도와 한번 뽑아줄 수 있으신가요? 저는 그 2006년에 네. 그 지금 이제 바이로이트 페스티벌의 음악 감독을 하고 있는 지휘자 크리스티안 틸레만이 네. 바이로이트에서 2006년부터 10년까지 니벨룽의 반지를 지휘했었거든요. 근데 그 2006년에 첫 해에 제가 운 좋게 갈 수 있었는데 그때 들었던 그 틸레만의 반지. 네. 물론 뭐 거기에 좋은 가수도 나오고 아주 못했던 가수도 있고 네. 뭐 연주 자체의 편차는 있지만 그 관현악 해석 네. 그리고 거기서 나왔던 그 틸레만의 특유의 해석들 네. 특히 저는 디크프리트 산막에서 완전히 깜짝 놀랐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바이로이트에서 들었던 모든 퍼포먼스 중에 지금까지는 최상의 공연이었던 것은 제 경험으로는 이제 2006년에 크리스티안 바이로이트 틸레만의 반지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